YTN 라디오 남부기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우리의 소원은 돼서 우리의 소원은 돼서 꿈에도 소원은 한반도기가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두 명의 기수입니다. 네, 한국 봅슬레이의 원윤종 선수, 또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황춘금 선수가 공동 기수를 맡았습니다. 남남북녀입니다. 자, 음악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한민족이 공유하는 노래 아리랑으로 변합니다. 같습니다. 다시 하나의 미래에 오래된 남북을 이어주는 사람 사는 이야기 평화통일 스토리텔러 김우성입니다. SBS 배성재 아나운서의 힘찬 멘트 인상적이죠.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입장 소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애국가도 북한의 국가도 아닌 아리랑 울려 퍼졌죠. 단일팀 경기나 금메달에도 어김없이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남북뿐 아니라 전 세계 한민족에게 아리랑은 뿌리이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이거야 원은 남과 북이 함께 사랑한 우리의 노래 아리랑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의말 뉴스로 가볍게 귀 풀고 출발해볼까요? 이야기로 먼저 만나는 평화통일, 언젠가 남과 북이 함께 손잡고 들을 라디오. 여기는 서울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동일 이야기 이거야 원 우리의 소원 남남북녀 남앵커 북 아나운서 같은 듯 다른 말. 결의말 뉴스. 괜찮아요. 이롭습니다. 소통을 위한 작은 발걸음 결의말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결의말 전해주는 방송원 주영 씨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성 씨. 네, 오늘은 유행어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유행어 많아요. 북한에도 많나요? 네, 많습니다. 그럼 부르는 것도 유행어 이렇게 부르나요? 네, 유행어라고 합니다. 아, 유행어. 네. 그 말은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유행어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습니까? 네, 유행어 꽤 많은데요. 가장 강렬한 건 역시 생존과 관련된 유행어들이 많습니다. 생존과 관련한 유행어가 있다. 궁금하네요. 넌 살아있는 게 불법이야. 살아있는 게 불법이야. 아, 이것도 뭔가 상황과 어떤 콘텐츠에 따라서 유행어가 있군요. 저희가 지금 혁명적으로 갈빗대 이것도 사실 유행어였는데 살아있는 게 불법이야. 무슨 뜻이죠? 아, 배급을 주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배급이 아. 끊겼으면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휴. 살아있어. 그렇죠. 불법이죠? 야, 뭔가 위트도 있어 보이고 뭔가 약간 살짝 비꼬은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 대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유행어가 많나요? 네, 또 있어요. 뭐 네. 노동당보다 장마당. 노동당보다 장마당. 맞아요. 사실 정부가 제 역할을 못 해줄 때는 그게 더 힘이 셌으니까. 외상은 무상. 외상은 이거 모르겠는데요. 외상은 무상 뭐죠? 아, 북한은 신용사회가 아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외상을 주면 떼먹더라. 뭐 외상은 무상이 여러분 무상 제공 이럴 때 무상입니다. 공짜 이 말이 되는 거네요. 결국 떼먹는다 이 얘기가 됩니다. 아, 재밌습니다. 거기도 줄임말이 있나요? 이를테면은 주영 씨 이 말 아세요? 알잘 딱갈센.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공부해 오신 것 같네요. 사실 저도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네, 저도 잘 몰라서 알아봤습니다. 예,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뭐 이런 말들인데요. 뭐 이렇게까지 줄여야 되나? 뭐 젖잘싸 이런 말은 정치권에서 써요. 졌지만 잘 싸웠다. 네. 거기도 줄여서 말하는 게 있어요? 아, 북한에서는 줄여서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는 안 쓰는군요. 그래서 줄이는 말 대신 은어들을 많이 쓰죠. 은어. 비유. 네. 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네, 북한 은어 한마디 배워드릴까요? 은대쥐? 돼지. 어렵네요. 아, 곱다 은대쥐. 아, 곱다. 몰라요. 이건 설명해 주셔야 돼요. 뭘까요? 정은이 돼지. 그 정도도 알아채면은 이건 굉장히 그럼 북한 처벌받을 수 사람이죠? 있는데. 네.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한 사람인 거죠. 아, 그런데 사실은 뭐 체제를 비판하는 건 어느 사회든 물론 북한은 불가능합니다만 우리는 뭐 대통령 비판하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좀 표 안 나게. 근데 이제 대충 알아들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자,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오늘도 차이도 배워봤고요. 은어도
뭔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은어와 또 그렇지 못한 은어까지 재미난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조영 씨. 우성 씨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남북이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아리랑이 인류의 무형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종합대회 사상 처음으로 시상대 가장 위에 남북이 같이 선 순간 선수들은 금빛 메달을 목에 걸고 마침내 울려 퍼진 그 노래 아리랑을 함께 불렀습니다. 아리랑 민족 이런 감에서 진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남과 북을 이어주는 열리지. 아리랑을 듣거나 부르면 눈물이 납니다. 기뻐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슬퍼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신기하게도 남과 북, 해외 동포와 외국인, 남녀노소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그 힘이 뭘까요? 왜 남과 북이 손을 잡고 단일팀을 만들어 한반도기를 걸면 아리랑이 저절로 따라올까요? 우린 모두 아리랑 안에 있기 때문이겠죠. 이 아리랑의 비밀을 밝혀주실 분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아리랑 전문가이시죠. 정선 아리랑 연구소 진영선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본격적으로 아리랑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사랑하고 있는 앞으로도 사랑할 음악 아리랑 얘기인데 너무 원초적인 질문이고 좀 큰 질문이긴 합니다만 선생님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아리랑이 도대체 뭐예요? 아리랑에 대해서는 그 1920년대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학설을 제시를 했죠. 네. 아리랑이 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실은 아리랑이 우리말의 세 글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구한 학설이 지금까지 나온 게 40가지가 넘어요. 아리랑 어원백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뚜렷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 뜻은 모르지만 남북한 해외 동포 모두가 지금 아리랑을 서로 사랑하고 부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담고 싶은 가사, 이야기를 거기에다 계속 시대별로 담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리랑 가사는 구한말의 인력거 얘기도 나오지만은 네. 최근에는 코로나 얘기까지도 나오고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죠. 남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리랑 가사가 쌓이는 거고 또 그 당시에 조선시대 구한말 당시에도 벌써 아리랑 가사가 782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의 적층인 그만큼 됐다는 거죠. 네. 지금은 더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과 북 사이의 아리랑을 저희가 많이 봐야 되는데요. 그 절 중에 저는 이게 참 와닿습니다. 선생님. 사발그릇은 깨지면 둘이 되는데 38선은 깨지면 하나가 된다. 굉장히 이 아리랑을 만들어 부르는 사람들의 시적 감각이 너무 뛰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로 뭉친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통합의 개념으로 네. 역설적으로 통합의 개념으로 보잖아요. 네. 그 가사가 사람들한테 많은 울림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데요. 아리랑을 두고 사실은 우리는 어느 지역, 세계 어디를 가든 한민족, 꼭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아리랑으로 우리의 정서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깨어지면 하나가 된다라는 말. 되게 분산되어 있고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남북도 갈라져 있는데 아리랑에서는 한 덩어리가 된단 말이죠. 이게 신기한데 토크가 많으니까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 노래 제가 뒷이야기 하기 전에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리랑 서리랑 아라리효 광북은 아리랑 불러보세. 네, 이거 미랑 아리랑 아리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광복군 아리랑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리랑이 지역마다도 다르지만 은근, 끈기, 싸움 결국은 좀 이겨내겠다 이런 정신도 좀 녹아 있는 면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러한 광복군 아리랑 같은 경우도 밀양 아리랑 가사를 가지고 그 배경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의 길림성이나
흑룡강성 쪽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좀 더 광복군 활동을 하는데 힘을 불어넣는 넣을 수 있는 노래를 택한 게 밀양아리랑이죠. 왜 그러면 네. 정선아리랑 가사를 택해서 하려니 처지고 좀 또 다른 막 이렇게 뭐랄까요 차분해지고 그렇죠. 좀 부슬퍼지는 면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밀양아리랑 가사는 굉장히 경쾌하고 또 발랄하고 하다 보니까 광복군들이 어떤 기력을 회복하거나 네. 힘을 펴는데 좋은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밀양아리랑은 사실은 군가로 많이 쓰였죠. 맞아요. 이게 가장 가까이에는 2018년 2월 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이 함께 입장했습니다. 남북이 함께 입장하면 보통 국가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애국가 나오다가 북한 국가가 나오나 혹은 북한 국가 나오다 애국가 나오나 이런 걱정을 하려는 찰나에 아리랑이 나와요. 사실 저희가 오프닝에서 살짝 들려드렸었거든요. 이 곡을 선생님도 들으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또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을 담은 노래다라고 남북이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 노래잖아요. 네. 사실은 이걸 가지고 그래서 제2의 애국가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도 아리랑이라고 하는 게 주제가 평화와 사랑의 노래라는 개념이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또 그때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평화와 사랑에 맞아떨어져서 그 당시에는 제가 박물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그 동계올림픽 장소에 가서 아리랑 평화와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열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에서 남북이 만나서 평화와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념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게 굉장히 잘 먹히지가 않았을까. 그 배경에는 역사적으로 남북이 공히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가사에 담고 있었지 그 노래만큼은 이데올로기가 접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보여준 계기가 된 거죠. 지금 배경으로 저희가 살짝 그 공식 BGM을 들려드렸습니다. 이게 뭐 출시된 음반은 아닌데 굉장히 좀 요즘에 맞춰서 국악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자음악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흥겹게 만들어졌는데 그거 말고요. 개막식 때 사람들이 저게 무슨 아리랑이지? 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뗏목을 타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일단 잠깐 여러분 들려드릴게요.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어부장마 질라나 아이들이 뗏목을 타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번개 소리에 놀라기도 합니다. 손을 꼭 잡은 아이들이 뗏목에 올라타 있고요. 뗏목을 이끄는 노구는 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정말 자연을 형상화한 경기장을 도는 장면. 평창올림픽 개막식 공연에서 선보인 아리랑인데요. 김남기 선생이 부른 정선 아라리였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게 정선 아라리 이러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것도 보셨죠? 그렇죠. 이게 벌써 5년이 됐네요. 그렇죠? 5년이 됐고 이때 참 인상적이었죠. 혼자 아리랑을 부르고 하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우리가 슬프지만은 또 슬프지 않은 노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슬픈데 슬프다라고 해주니까 그럼 나 일어설 것 같아 이런 느낌이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아리랑의 시련의 장을 표현을 했죠. 거기서 5 아이를 태운 뗏목이 그 비바람에 물결치는 경랑 속에서 헤쳐나가고 그것은 이제 우리 근현대사를 그대로 표현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는 은하수가 하늘을 환하게 수놓은 가운데 거기에 희망의 반딧불이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리랑이 과거의 고난에서 또 새로운 희망의 모습을 보여줬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리랑 고개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역경을 이렇게 이겨내고 동계올림픽까지 개최하는 나라가 되었고 그 가운데 정선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어떤 역사를 구절구절을 담아서 보여주는 모습, 그것을 김남기 선생님이 그대로 불러서 많은 감동을 줬죠. 이 과정에서 아리랑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처럼 시작됐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과 북이 만날 때 아리랑이 촉매제처럼 항상인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저희가 지금 방송은 7월 29일 토요일 날 아침에
본방 밤 11시에 재방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27일 목요일은 사실 정전협정일입니다. 정전협정장에서도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고요. 남과 북의 군악대가. 이러면 정말 남과 북 관계에서는 아리랑을 뗄래야 뗄 수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이 정전협정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장소에서 아리랑이 군악대가 서로가 네. 연주를 했죠. 그런데 사실은 정전협정 이전에도 아리랑이 서로가 남북이 만났죠. 전쟁 중에서. 네. 그것이 뭐냐면은 6.25 전쟁 때의 심리전으로 우리 국군 쪽에서는 서부전선 고지에 올라서 네. 아리랑을 노래로 부르고 악기로 연주해서 북한 인민군들한테 틀어줘서 네네. 그때 북한 인민군들이 많은 사람들이 귀순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신문에도 나오고요. 심리전 도구로 아리랑이 쓰였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북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밀양 아리랑을 파르티잔 아리랑이라고 해서 조선지가라고 해서 중공군 군가집이죠. 그러니까 그때 중공군이 항미 원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한국 전쟁에 참전할 개입했죠. 때 네. 그 밀양 아리랑이 파르티잔 아리랑이라고 해서 중공군 군가로 들어가 있었죠. 그 흔히 우리가 한국식으로 표현하는 걸로 말치산 아리랑이 되는 말치산 거네요. 아리랑이죠.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 아리랑을 가지고 전쟁 중에 심리전의 도구로 써왔던 게 1953년까지고 네. 전쟁이 휴전에 들어서면서 7월 달에 그 정전협정 조인 장소에서 또 남북 군악대가 서로 같이 연주했던 게 또 아리랑이었던 거죠. 이건 뭐랄까요? 사실은 지금 70년 만에 한국을 찾은 영국 참전 군인 이제 노래도 저희가 클로징 때 들려드릴 건데요. 그분도 한국말도 모르고 기억도 없는데 70년 전에 한국 전쟁을 참전했던 영국 군인이고 최근 이제 영국에서 굉장히 핫한 할아버지세요. 89세신데 이분도 아리랑을 기억하고 부르시더라고요. 이 아리랑의 힘이 이 정도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전쟁 중에도 쓰이고요. 평화 중에도 쓰이고요. 일제에 맞설 때도 쓰이고요. 이 아리랑은 그냥 우리의 모든 것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요즘 우리가 한류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한류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6.25 전쟁 때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아리랑을 알아갔던 1차 한류 이외에는 가장 큰 한류죠. 맞아요. 6.25 전쟁 때 많은 군인들이 참가해서 전장 곳곳에서 위문 공연이 이어졌었고 네. 이 위문 공연의 마지막 장면은 꼭 아리랑으로 장식을 하다 보니까 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 네. 이 어려운 한국말들을 거의 다 알고 갔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80세, 90세가 넘어가는 이 와중에도 한국말은 전혀 하지도 못해도 한국 전쟁을 얘기하면은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죠. 마치 우리 네.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토해내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한국 문화의 공간 확산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노래가 되죠. 이 아디동 블루스라는 곡 한번 살짝 들려드리고 선생님 이 곡 설명 좀 해주시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시 들어보시죠. 오늘 귀한 음원 대방출이네요. 시작할 때는 뭔가 동양적인 느낌, 이 중국인가 빰빠바밤빰빰 이렇게 시작하지만 아리랑 선율은 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경쾌한 재즈의 느낌인데요. 선생님 이 곡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거는 오스카 페티포드라고 하는 분의 아디동 블루스라고 하는 거죠. 아디동이요? 예, 아디동은 사실 이분이 이제 1950년대에 한국에 위문 공연을 왔는데 네. 한국에서 자기가 와서 공연을 앞두고 있다가 아리랑을 듣게 된 거죠. 아리랑을. 한국전쟁 당시에요. 한국전쟁 당시에. 네. 그래서 그 통역병한테 저게 무슨 노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통역병이 아리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그걸 아디동으로 들은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너무 멜로디가 좋으니까 자기가 한국 전쟁에 많은 유엔군들이 있고 미군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것을 미국에 가서 편곡을 해서 로얄 루스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레코드가 있습니다. 그 재즈 레코드 주로 하는 데인데 그 로얄 루스트 레코드에
취입을 해서 네. 이 음반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아리랑이 해외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너 이거 내봐라 돈 줄 테니 내봐라가 아니라 작가가 자기가 감동해서 이걸 재즈로 소위 만들어서 낸 첫 음반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소위 말해 대박을 터뜨리는 음반이 되는 거죠. 예, 대박을 터뜨렸다. 사실은 지금 이 아디동 블루스 오스카 패티포드 듣고 있는데 제가 밑에 살짝 깔아드리고 있는 게 맛배기로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설명하신 얘기가 2016년도에도 반복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게 흔히 우리가 아는 아리랑, 신아리랑 선들인데 노래 부르는 친구들이 BTS입니다. BTS뿐만 아니라 슈퍼주니어까지 2016년도 파리 공연 이제 M 카운트다운 실황을 저희가 잠깐 맛배기로만 들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니야 이 사람들아 50년대 이미 열광했어 재즈하는 사람들 우리 아리랑 가져가서 연주했는데 음반 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대박 났어라고 했는데 2016년대도 똑같이 확인돼요. 그렇죠. 이 음악이 가진 잠재력이 어떻게 보면은 50년대 전쟁 당시나 지금 K-팝이 전 세계를 이제 사랑받고 있는 상황이나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지금 BTS가 부른 아리랑은 사실은 아리랑 속에 4가지 아리랑이 들어있는 거죠. 네, 아리랑, 그다음에 진도 아리랑, 밀양 밀양 아리랑,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리에 몰려들었을 때 그분들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랫말 뜻은 몰라도 이 멜로디에 열광을 했듯이 네. 오스카 패티포드가 아디동 블루스를 로얄 루스트 음반에서 냈을 때에 그 음반이 미국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퍼졌거든요. 네. 특히 오스카 패티포드는 일본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고 네. 또 쿠바에서도 유명한 사람이고 중남미에서도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아리랑이 그때 전 세계로 확산이 됐죠. 네. 그러니까 오스카 패티포드가 부른 아리랑이 저 노래가 뭐냐 도대체. 야. 그래서 그때의 그 블루스 곡을 가지고 많은 외국의 가수들이 나도 그 노래를 불러보겠다 해서 엘리 윌리엄즈라든지 또 벨기에의 라 에스테렐라라든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은 네.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영향이군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50년대, 54년대까지 호주, 뭐 벨기에, 이탈리아, 심지어는 이탈리아에서는 1954년 9월 달에 아리랑이 이달의 노래로 선정이 됐었어요.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고 모르죠. 있지만은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 노래가 저기서 이달의 노래가 되네 저 나라에서. 그렇죠. 그것도 예. 노래의 나라 이탈리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라인데. 깐소네가 유명한 나라에서 소위 말해서 이달의 노래로 1956년 9월 달에 아리랑이 선정이 됐었죠. 그러니까 54년부터 56년 7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려웠으니까 그때 우리 밖의 상황을 몰랐던 네. 거죠. 전 세계적으로 아리랑이 그때는 대단한 노래였다. 사실 아주 예전 자료입니다. 50년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음질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선생님? 이게 이제 아리랑이 꼼베이 메이라고 해서 네. 벨기에가 네덜란드어도 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꼼베이 메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어로 아리랑을 편곡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라 에스테렐라는 벨기에의 국민 가수입니다. 벨기에에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국민장으로 치를 정도로 유명한 가수인데 이분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계기는 사실은 아까 그 오스카 패티포드의 아디동 블루스가 전 세계로 유행하다 보니까 이 노래를 듣고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엘리 윌리엄즈라고 하는 네. 호주 출신의 미국 가수가 아디동이라고 하는 노래로 불렀어요. 당시 핫한 가수들이 얘기한 예. 거네요. 야, 되게 핫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 예. 한번 들어봐봐. 했더니 괜찮은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가사가 너무 아름답게 했고 그 밑에다가 코리안 러브송이라고 해가지고 코리안 러브송. 사랑 노래로 딱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빌보드 차트에도 올랐고 어머, 또 빌보드 차트에 올랐습니까? 예, 빌보드. 와. 그리고 또 그 빌보드 책에도 보면은 이 엘리 윌리엄즈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한국의 2천만 한국 사람들이 즐기고 사랑하는 노래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네. 이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영어권에서 유명하다 보니까 라 에스텔라가
나도 저 노래를 벨기에 국민 가수입니다. 예, 불러보겠다라고 해서 벨기에 국민 가수가 불렀었어요. 근데 예. 저는 이 노래를 사실은 예전에 제가 벨기에 입양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할아버지가 이 노래를 네덜란드어로 부르고 그 음반을 들었다라고 하는 기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제가 아무리 네덜란드에서 아리랑을 뒤지니 있나요? 네. 그런데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게 라에스테렐라라 오기 전에 네. 엘리 윌리엄즈에 거쳐서 아디동이 됐다가 여기서는 일로 오면서 그 가사 속에 이리 와라 사랑 노래니까 나에게 오라라고 하는 얘기를 꼼베이메이 come to me라고 하는 영어를 이제 네덜란드어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불렀으니까 제가 못 찾았던 거죠. 야, 아니 선생님 정말 마치 막 비밀의 단서를 찾아 나가는 추리 소설 같아요. 한국 전쟁이 팡 터졌습니다. 비극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여기서 터져 나간 아리랑은 정말 이름도 바꿔가면서 여기저기 가서 사랑받고 빌보드 차트에 최초로 올라간 우리 노래는 아리랑입니다. 네. 아 정말 이것도 대단한데요. 아 이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극이었는데 또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어떤 문화유산, 음악이 됐는데 2012년 12월 달에 우리 아리랑이 네. 한국의 서정민요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유네스코 등재가 됐고 북한은 2년 있다가 2014년 11월 달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리랑 민요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재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남한과 북한이 다 등재가 된 게 좋기는 한데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럴 바에야 네. 남북이 함께 모여서 같이 등재했으면 좋았겠는데 물론 노력도 했죠 거기는 네. 노력도 했지만은 그게 또 시기적으로 그런데 남과 북이 분단되면서 언어도 달라졌어요. 말도 저희가 앞에 결의말 뉴스 들었지만 굉장히 서로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제 사는 모습도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리랑도 조금 달라질까 싶은데 우리 원래부터 우리는 이 노래 불렀어라고 북한 분들이 얘기하는 아리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으면 좀 낯설거든요. 일단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라린가 스라린가 용천인가 아라리 고개로 날령거주소. 이거는 들은 것 같아요. 들은 것 같은데 어렸을 적에 네, 체록된 노래입니다. 차병걸 어르신의 영천 아리랑인데 영천이면은 저는 이제 경북에 있는 한 지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아리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많이 좀 유랑을 했죠. 경상북도 영천군 그 당시에 영천군 사람들이 주로 이주를 한 데가 함경도를 거쳐서 저기 위에 흑룡강서로 많이 갔죠. 네. 거기에 살던 지금 이 차병걸 노인이라고 하는 분도 흑룡강성 로가기향 신승촌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네. 그 마을이 바로 경상북도 영천 사람들이 와서 살던 마을이고 거기에서 많이 불렸던 아리랑이 영천 아리랑이고 네. 또 이 노래가 북한에서도 그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적인 네네. 리얼리즘을 구현하는데 좋은 가사와 또 좋은 전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민이 지주를 타파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북한에서 더 사랑하는 노래가 되었던 거죠. 야, 그런 또 문화적인 후천적 변화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여러분 북한에서는 어떻게 부를까? 제가 김종덕 북한 공훈 가수죠. 이분의 소리로 잠깐 맛배기로 들려드릴게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어. 목소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노래를 몰라도 북한 노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좀 변화가 됐어요. 자, 이거 외에도 또 북한 아리랑에 대해서 뭔가 좀 남북이 같은 아리랑의 뿌리가 있지만 달라진 부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노래가 있을까요? 예, 북한은 모든 사실은 민요나 또 민요 계열의 노래를 주체발성법으로 부르다 보니까 분단이 오래된 우리가 듣기에는 그 이질적이죠. 노래가 이질적으로 들린 거죠. 예. 해주 아리랑이 있는데요. 얼쑤 아리랑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해주 아리랑을 북한 피바다 가극단에서 활동하는 장혜란의 노래로 한번 잠깐 맛배기로 들려드릴게요. 이거 제 주변에 만두나 뭐 이렇게 황해도에서 오신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약간 기분 좋을 때 살짝 이런 황해도 쪽의 아리랑을 흐정하는데 지금 이 노래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노래가
좀 색다르죠. 완전 북한 지역의 아리랑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해주 아리랑은 사실 중국에서도 많이 부르잖아요. 네. 중국에서는 이렇게까지 명랑하고 또 활발하게 부르진 않죠. 네. 거기에서는 아리랑 얼수 또는 뭐 해주 아리랑이라고 해서 아까 노래한 차병걸 노인도 네. 부르고 하는데 이거랑 분위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북한만이 가진 창법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이 아리랑 얼수, 소위 말해서 해주 아리랑과 또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그런 북한 아리랑, 영천 아리랑 같은 데서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 이건 창법의 문제죠, 사실은. 네. 북한의 아리랑도 보면은 북한은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딱 구분을 네. 하죠. 북한 문헌에도 보면 여러 지역과 지방에서 불려온 아리랑. 네. 또 하나는 우리 시대에 맞게 새롭게 창작한 아리랑. 네.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북한의 음악학자가 표현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들은 우리가 해주 아리랑이라든지 또 북한의 영천 아리랑 같은 경우는 우리 시대에 맞게 새롭게 편곡을 한 게 되는 거죠. 예. 아니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전 국민이 불렀던 윤도현의 아리랑도 사실은 우리 시대에 맞게 그렇죠. 바뀐 예. 아리랑입니다. 네, 네. 남과 북이 같으면서도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르게 뻗어나가는 모습도 재미있고 또 그러면서 좀 마음 한켠이 언제 우리가 함께 또 아리랑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 사실 남과 북이 체육회담을 하면 단일팀은 다 결렬됩니다. 성사가 안 되는데 단일팀 등장할 때 노래는 이러면 둘 다 이구동성으로 뭐 아리랑 합시다. 이게 다 합의됐다고 해요. 이것도 참 재밌는데 남과 북이 함께 사랑한 아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한국 전쟁 그 분단부터 넘어서야 아리랑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진지한 음악을 듣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이분 이름을 피트 시거라고 읽어야 될까요? 이분은 아리란으로 끝났는데 일단 한번 여러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About 400 years ago, there was a very despotic emperor in Korea. He was hanging people right and left who opposed him. And the legend is that 10,000 people were hung by him from the top of a 지금 이제 tall 영어를 pine 계속 tree. 듣고 계신데 이분이 이 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이번은 아리랑을 제대로 보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아리랑이 왜 같은 민족이 얼굴도 똑같고 말도 똑같이 쓰는 사람들이 왜 이 아리랑은 같이 부르면서 분단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50년대 초의 역사를 벌써 했었거든요. 1954년도에 나온 음반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950년대 초에 이분이 벌써 그런데 이분이 이 노래 속에서 아리랑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얘기했던 아리랑의 역사가 바로 김산과 님 웨일즈 네. 그 아리랑 책 속에 나와 김산의 있던 아리랑. 네. 김산의 아리랑 내용을 그대로 자기가 한국에 와보진 않았지만은 아리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단을 극복하는 노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 영어 얘기는 저희가 지금 다 이렇게 들려드리진 않았습니다. 그 얘기가 있고요. 뭐 비공식적인 뭐 국가 같은 느낌도 있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부르는 노래도 있다라고 하고 지금 잠깐 이분의 목소리로 아리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Only the waterfalls and fountains sing free. Ariran, ariran, ario. Crossing the hills of Arirano.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식임새를 제대로 넣으시네요. 아리랑의 꺾는 느낌도 그대로고요. 가사에 보면 3,000 리, 그러니까 3,000리인데 이게 앞에는 3,000 그 뒤에는 리 이렇게 붙이는 거 특이하고요. 미국의 최고의 포크싱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한 바이즈하고 뭐 피트 시거 이런 분들은 아주 네. 소위 말하면은 최고의 스타덤에 올랐던 분이다 보니까 공연도 많았고 특히 이분이 이제 공연 말미에 이 노래를 연주를 많이 하고 자기가 직접 부르고 했고. 정말 전 세계를 다 다니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아리랑의 힘이 세고 대단한데요. 선생님 통일 그리고 남과 북을 놓고서 아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할지 생각해야 될지 마무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죠. 저도 아리랑, 북한 아리랑을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과문한 일이죠. 근데 제가 북한을 몇 번 다녀오긴 했지만은 이게 분단이 오래된 만큼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결이 되게 달라졌습니다. 네. 하나의 어떤 합일점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아리랑으로
아리랑을 시발점으로 해서 일어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38선이 깨지면 하나로 뭉친다라는 아까 아리랑 가사 말씀해 주셨죠. 38선을 깰 수 있는 힘 아리랑에 있다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얘기 들어볼수록 저는 그렇게 더 확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선 아리랑 연구소 진영선 서장과 함께했습니다. (50년) (70년의) 세월이 지나갔고요. 한국말도 잘 모릅니다. 음식도 잊어버렸을 텐데요. 방금 아리랑을 불러주는 두 할머니 할아버지, 강제 위안부로 힘든 날을 보내고 5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었던 훈할머니의 목소리였고요. 또 영국 참전 군인 콜린 태커리 할아버지가 70년 만에 한국에 와서 부른 아리랑이었습니다. 두 분 아무것도 모를 텐데 이렇게 신기하게 아리랑만 기억하고 계시네요. 아리랑은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비무장지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무장지대, 말 그대로 아무런 무기도 미움도 없이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기억하고 나눌 수 있는 곳을 말하겠죠.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는 남북이지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아리랑은 그대로여서 다행입니다. 오늘 희귀한 음악들 많이 들려드렸죠. 마지막으로도 제가 희귀한 음악 하나 들려드릴게요. 1983년 이탈리아에서 자장가 대회가 있었는데요. 홍희경, 홍희진 교포 자매겠죠. 6살, 4살이라고 하네요. 이 친구들이 동요대에서 부른 아리랑 들려드릴 텐데요. 목소리가 참 귀여운데 한국말도 못하는데 아리랑은 제대로 부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평화를 꿈꾸는 따뜻한 통일 스토리텔러 김우성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함께합니다. Quando è d'oro il grano ad Arira, tutti i cuori esultano.